안녕하세요, 꿈꾸미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아동 문학의 밤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일상에 했던 일들을 동시로 글짓기 해보고 재미있었던 일들을 어른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처음 읽은 책은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바스콘셀로스 지음 2주의 역금, 양줄의 그림. 철이 드는 꼬마 제제. 나는 토토카 형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토토카 형은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이런 토토카 형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형의 친절한 설명이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집 밖에서 뿐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혼자 판단하고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 끝에는 언제나 식구들의 거침없는 꾸중과 무서운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지금도 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구들은 내가 굉장한 장난꾸러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후로 식구들은 나를 작은 악마 또는 장난꾸러기라고 불렀습니다. 토토카 형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4살 위인 토토카 형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휘파람도 잘 불었습니다. 나도 토토카 형을 따라 흉내를 내봤지만 아무리 해도 휘파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토토카 형이 여러 번 가르쳐 주었으나 나에게는 입술 모양을 만드는 일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토토카 형이 알지 못하는 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으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따가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우물가에 앉아 빨래를 했습니다. 엄마는 땡볕 아래에서 쉬지 않고 비누 거품을 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산더미 같은 빨래는 줄어들 줄을 몰랐습니다.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파울 라베르 박사님 댁의 빨래를 모두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노래를 부르던 모습은 아기였던 나에게도 무척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커다란 키에 빼빼 마른 몸, 다갈색으로 글린 피부를 가진 엄마가 빨랫감을 비빌 때면 까만 생머리가 이리저리 나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기다란 장대 빨래줄 위에 널린 빨래들이 바람에 흔들거렸습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아 엄마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뱃사공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네. 배가 닷을 올리면 뱃사공도 떠나가네. 지금까지도 이 노래를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엄마의 힘들었던 표정이 생각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토토카 형이 나를 잡아당겼습니다. 제제,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있는 거니?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그저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뿐이야. 노래라고? 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그냥 그런 게 있어. 형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나는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역시 토토카 형은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앞으로도 절대로 토토카 형에게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리우 상파울루 큰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큰 길에는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잘 봐. 길을 건널 때는 이쪽 저쪽 주위를 잘 살피고 건너야 돼. 알았지? 내 대답이 끝나자마자 토토카 형은 내 손을 잡고 재빠르게 길을 건넜습니다. 무서웠니? 아니? 나는 절레절레 머리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그럼 이제 너 혼자 건너봐. 조금 있으면 너도 6살이 되잖아. 그러면 학교에도 가야 하고 어쨌든 내가 매일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길을 건너게 해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 혼자 건너는 연습을 해야 해.
자, 이제 혼자서 건너봐. 횡단보도 앞에 서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켜보는 숨을 멈춘 다음 쉬지 않고 재빨리 길을 건넜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형이 다시 길을 건너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형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처음 치고는 잘했어, 제재. 하지만 넌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 길을 건널 때는 차가 오나 안 오나 양쪽을 다 살펴보면서 걸어야 해. 알겠니? 그럼 돌아오는 길에 더 연습하기로 하고 이제 그만 가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토토카 형은 내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토토카 형, 처리된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에드문드 아저씨가 그러는데 나는 조숙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처리될 거라고 하셨어. 형, 그런데 조숙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다는 뜻이야. 제제, 에드문드 아저씨가 하는 말을 모두 믿으면 안 돼. 그 아저씨는 바보야. 언제나 못 알아듣는 말만 하시거든. 토토카 형은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에드문드 아저씨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데 바보가 아니라 척척 박사란 말이야. 아저씨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한 대밖에 때리지 않으셨다고. 그것도 아프지 않게 아주 살짝 말이야. 에드문드 아저씨가 너를 때렸다고? 그게 언제야? 얼마 전에 글로리아 누나가 나를 진지나 할머니 댁에 보내셨을 때였어. 내가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말이야. 형도 생각나지? 진지나 할머니 댁에 갔더니 마침 에드문드 아저씨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려고 하셨어. 그런데 아저씨의 안경이 없어진 거야. 아저씨와 할머니는 안경을 찾기 시작했지? 응접실이며 침실이며 부엌이며 정원에 있는 나무 의자에까지 가봤지만 안경은 보이지 않았어. 그때 내가 구슬을 살 돈 1토스탕, 옛날에 브라질, 포르투갈에 쓰이던 돈에다니 1토스탕을 주면 안경을 찾아드리겠다고 했지. 그래서 토토카 형은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란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드문드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1토스탕을 꺼내주셨어. 나는 얼른 돈을 받아들고 빨래바구니로 달려가 옷 속에 들어있는 안경을 끄집어냈지. 그러자 에드문드 아저씨는 이놈, 제재야, 너 돈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지? 하시며 내 엉덩이를 한 대 때리시고는 돈을 빼앗아 가셨어. 우하하하. 토토카 형은 배꼽을 잡고 웃어댔습니다. 집에서 매를 맞지 않으려고 진지나 할머니 댁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매를 맞은 거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말썽꾸러기라고 하는 거야, 제재. 빨리 가자. 이러다 늦겠어. 나는 종종 걸음으로 형을 쫓아가면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토토카 형, 그런데 아이들도 퇴직자야? 이건 또 무슨 말이니? 토토카 형은 귀찮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 시청에서 매달 돈을 주잖아. 그게 어떻단 말이야? 아이들도 하는 일이 없잖아. 날마다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데도 부모님이 용돈을 주니까 에드문드 아저씨처럼 퇴직자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지? 토토카 형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퇴직자는 그런 게 아니야. 퇴직자란 젊었을 때 오랫동안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힘이 없어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돼서 집에서 쉬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니? 제재, 이제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그만하자. 네가 에드문드 아저씨께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그건 상관하지 않겠어. 하지만 나한테는 그런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마. 나까지 머리가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 같단 말이야. 명심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너를 데리고 다니지 않을 거야.
토토카 형은 나에게 무슨 맹세라도 받아내려는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렸을 때 읽었던 감성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자가 사랑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라는 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저기요. 무슨 소리지? 여기 옆에요. 옆에 보라고요. 어? 맞아요. 저예요. 저라고요. 너 말을 할 줄 아는 거야? 네, 저 말 잘해요. 말 할 줄 안다고요. 그래? 너도 라임 오렌지 나무처럼 말을 할 줄 아는 거네?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 둘도 친구가 되는 거네? 네, 친구예요. 형이라 부를게요. 너의 이름은 민균이라고 지어줄게. 네, 민균이 형 마음에 들어요. 말하는 레몬트리니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처럼 민균이라고 지어줄게. 네, 좋아요. 잘 지내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같이 만나요. 안녕. 안녕.